자, 시시각각 시간입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동양증권 마포지점 김란 팀장과 함께 JB스타 김란 팀장이죠. 그리고 동양증권 마포지점 박우신 과장 저희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감 종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옵션 만기일 그리고 금통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걱정스럽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결국 마감 종가는 0.18% 강보합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1979포인트, 1980까지 넘었다면 좀 좋았겠네요. 네, 내일장에서는 좀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장 후반 그리고 내일장에 대한 전망은 잠시 후에 저희가 좀 들어보도록 하고,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네, 2시 15분이었죠. 장 막판에 거의 다 달아서 이제 코스피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상승하기 전까지는 횡보 장세를 쭉 이어가다가 장 막판에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오늘 이벤트의 날이었습니다. 금통위, 기준금리 이 두 가지 모두 좀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를 내놨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자, 과장님, 저희가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프로그램 쪽에서는 오히려 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전일 같은 경우도 지금 코스피 지수가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전일이 대표적으로 이제 베이시스를 넓히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는 하루였거든요. 금일도 전일의 연장선상에서 좀 어느 정도 같은 부분들이 진행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사실 지수가 어느 정도 하락은 제한적이었던 거는 확실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상방도 어느 정도 제한이 된 모습. 따라서 좀 그런 부분들에 갇혀서 지수 자체는 큰 움직임은 없었죠. 장중 변동성은 좀 있었지만 그런 하루였던 것 같고요. 사실 금통이 금리 동결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보다는 옵션 만기 영향이 좀 컸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물 수급이 없거든요. 시장이 지금 현물 수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의해서 좀 장이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시장에 그 베이시스에 영향을 주는 선물 매매 동향에 따라서 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동일했던 하루였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외국인도 저희가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종일 외국인은 매수와 매도를 오락가락하는 모습이었죠. 네. 자, 저희가 김란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자, 2월 들에서 매수세를 다시 들어오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지난 4거래일 동안은 그래도 매수세가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왔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오늘은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뚜렷하지 않았는데 이 매수의 수급 상황은 저희가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을까요? 아주 의미 있는 수준의 거래량이라고 좀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저 역시도 현물 수급에 거래가 상당히 많이 터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16일 만에 차익 거래 쪽에서 외인들이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포착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순매수를 기록했던 차익 거래가 거의 오랜만에 이런 경우를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누적 차익 잔고가 그동안 상당히 좀 많았던 것을 감안을 하면 환매수가 들어오리라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예견이 됐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주 주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이제 금통일이라든지 옵션 만기일이라는 그런 어떤 일정이 있었고, 근데 글로벌 일정으로 좀 보게 되면 각국의 그 정상회담이라든지 재무장관들의 그런 회담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증시를 짓눌렀던 엔화에 대한 얘기가 꼭 나올 수밖에 없었던 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우리가 원했던 얘기들이 좀 흘러주고 있고요. 우리 증시를 좀 둘러싼 그 대외적인 변수들은 북핵 리스크만을 좀 제외를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분위기로 좀 흘러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외인들은 아직 우리 장을 좀 관망을 하고 있는 듯한 좀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요. 이는 아마 3월 옵션 만기까지도 어떻게 보면 좀 끌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남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팀장님께서는 이제 앞서서 1980포인트 내일 정도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해주셨다는 거 보면 네네. 외국인이 아닌 그렇다면 기관의 수급이 좀 시장을 뒷받침해 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좀 그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네. 점차적으로는 외인들의 매수도 앞으로는 좀 개선이 될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 전반적으로는 거래소 시장은 결국에 시장을 좀 좌지우지하는 외인들의 힘을 잇고 한 2,000에서 2,100포인트를 터치를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급은 횡보 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만기 이후의 시장 전망은 조금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하시죠.
자, 사실 오늘 철강주의 상승 장세를 보고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포스코도 이틀 연속 상승을 했고요. 현대제철 어제는 4% 그리고 오늘은 2.5%의 급등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최근에 이제 철강주의 모습을 보면.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철강주의 반등이 무엇 때문에 나타났는지를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은 좀 두 분과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얼마 전에 뭐 포스코라든지 현대 하이스코 모두 자동차 강판에 대해서는 좀 가격을 인상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나왔었거든요. 이 부분이 좀 적용이 된 건가요? 글쎄요, 그 부분보다도 우선은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엔화 약세로 인해서 상당히 좀 수혜를 받았었던 업종입니다. 네. 오히려 엔화 약세 기조로 인해서 피해를 봤었던 업종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좀 부각을 받았었던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철강 업종이거든요. 원자재를 그 일본에서 결제를 받아서 오는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본인들의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에서는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좀 부각을 받았었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춘절을 맞이해서 중국 쪽에서 재고를 축적을 해놓으면서 네. 그 가격 단가가 좀 강세를 띄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기간 내에 그 상당히 많이 좀 올라왔었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상승 탄력은 어느 정도 좀 앞으로는 좀 둔화될 여지가 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그 잠재적인 상승력도 있기 때문에 기보유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매도하실 자리는 아니지만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뭐 좀 더 상승을 하겠지 이런 부분들에 좀 실망을 또 안겨줄 수도 있는 지금 현재 기술적인 자리가 아마 현재 자리이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상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우신 과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들어볼게요. 과장님, 자, 비슷한 의견이신가요? 일단 이 시간 빌어서 그 철강주에 대해서는 이제 간혹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철강이나 조선 이런 업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매크로 지표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을 네. 하는데요. 뭐 원화 강세나 엔화 약세 같은 경우는 기조적으로는 이미 추세가 확립이 돼 있는 상태고요. 뭐 반대적인 추세를 기대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고 보고요. 그런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이제 환율 원화 강세일 때 수혜주거든요. 그래서 철강 업종에 대해서는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좀 베팅을 해봐도 되는 시점이 아닌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 기술적으로는 좀 단기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측면인 네.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탑픽으로는 현대제철을 저는 꼽고 있고요. 뭐 어느 정도 중장기적인 메리트는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눌려줄 때 좀 네. 눌림목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적절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현대제철 오늘 주가 한번 살펴볼까요? 볼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오늘은 2.5% 상승을 했습니다. 85,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저는 뭐 투자자의 입장에서 살펴보자면 지난 이틀간 상승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눌림목 자리가 어디에 있지가 좀 궁금합니다. 지금 85,900원 사실 좀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네. 정도를 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사실 차트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데 지금 네. 차트가 이제 안 돼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85,000원 언더, 84,000원에서 85,000원 사이면은 접근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대제철 뭐 지금보다는 85,000원까지 조금 내려왔을 때 조금만 더 기다리시다가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준비된 내용도 있습니다. 어떤 이슈일지 지금부터 확인하시죠. 자, 저희가 화면에서는 통신주의 뭐 급락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뭐 진짜 급락이었던 것 같아요. KT 같은 경우는 연휴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뭐 마찬가지입니다. SK텔레콤, LGU 플러스 뭐 하루 정도 반등하더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뭐 통신주 어제는 김난 팀장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으니까 저희가 오늘은 박우신 과장님과 함께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연휴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차익 실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하락하다 보니까 좀 미리 덜어내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사실 주식을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고객들을 이제 상대를 하다 보니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통신주를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수익이 다들 꽤 났습니다. 사실 그런 상태고요.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 저는 매도 타이밍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최근에 좀 뭐 금주 들어서 통신주 주가가 안 좋았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눌림목 자리까지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금 보유 입장에서는 매수도 가능한 자리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밑바탕에는 일단 지수가 사실 깔려 있게 되는데 지금 뭐 통신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방어주다 보니까 좀 지수 상황이 그동안 좀
좀 정체가 돼 있는 구간에서 좀 통신주가 실적도 뒷받침이 되면서 주가가 좀 레벨업을 했던 건데 그런 부분 입장에서는 지수가 지금 당장 치고 가기는 좀 버겁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통신주의 지금 자리 정도는 눌림목 자리 정도로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주가가 다시 리바운딩이 됐을 때 매도가 맞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만약에 전고점 부근까지 만약에 리바운딩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매도가 맞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그런데 지금 뭐 매도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 있겠지만 자, 그렇다면 기술적인 반등밖에 노릴 수 없다는 얘기인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과연 좀 시장 통신주를 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통신주 자체가 사실 베타 개수도 낮고요, 사실은. 네. 시장에 전통적으로 어떻게 보면 반하는 종목들인데 시장이 2,000포인트 뚫고 2,100포인트 뭐 이상을 가려면 사실 이런 종목들보다는 차라리 뭐 철강이라든지 내지는 조선이라든지 내지는 그동안 많이 빠졌던 화학이라든지 이런 쪽의 접근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기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업종군으로 편입을 하는 게 맞고요. 일단은 현재 같은 경우는 약간 피해 있는 입장에서 네. 통신주를 좀 어느 정도 편입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통신주가 만약에 정고점 부근을 주면 미련 없이 어느 정도 청산을 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라고 판단합니다. 네, 통신주는 뭐 기술적 반등을 좀 기다려서 손실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저희가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 역시도 다음 주 정도까지는 경기 민감 업종들 위주의 장세가 좀 흘러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면 상대적으로 방어주로서 성격이 좀 강했던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밀릴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기술적으로 한 번쯤 눌림목 구간을 지나서 리바운딩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올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다소 좀 보수적으로 보겠습니다. 그 네. 시기는 다음 주 이후가 좀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기보유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좀 비중 축소하셔서 민감 업종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네. 포트에 우선은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발맞춰서 가시는 전략이 좀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재차 좀 눌림목이 왔었을 때 다시 한번 좀 상승권에서 수익을 좀 정리하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좀 전략을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사실은 통신업종 연말 정도의 배당락 이후에 사실은 급하게 좀 빠져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연초에 많이 확인이 됐었는데 네. 올해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엔화 때문에 더 방어주 쪽에 성격이 강했던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길게 좀 수익이 났었던 것 같은데요. 반대로 얘기를 해보면 네. 이번 주,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엔화 환율 정책에 대해서 각국의 입장들이 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수혜를 봤었던 업종들은 당분간 좀 눌림목이 될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들은 좀 피해 가시고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반등을 노리시고 좀 나오시는 전략이 좀 유효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통신주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눌림목을 이용해서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하는 투자 전략이 지금은 현명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에 대한 투자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박우신 과장님과 먼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뭐 무난히 지나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내일은 어떻게 될까?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좀 단순히 생각하자면 그런 계산도 나올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키포인트는 선물 쪽에서 지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현물 쪽에 수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선물 쪽에서 좀 현물을 흔드는 장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지금 12월 동시만기 이후로 이제 3월달 같은 경우 이제 또 이제 다시 찾아오는 동시만기인데 지금 12월 동시만기 2일 이후부터 외국인 선물 매도 누적분이 상당량이 됩니다. 지금 한 2만 5천 개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지수가 1930포인트 부근에서 리바운딩이 되면서 외국인이 한 10,000개 정도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게 되면 사실 누적치는 35,000개까지도 매도가 쌓여 있었고요. 일주일 전만 해도 지금 현재 한 25,000개가 쌓였기 때문에 이 양 자체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물론 3월 동시만기에 롤오버가 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환매수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가 저는 핵심 포인트라고 보고요. 지수 자체는 그런 의미에서는 좀 글쎄요. 일단 하단도 어느 정도 제한은 되어 있지만 상방향도 어느 정도 네. 제한이 되어 있는 장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뭐 크게 겁먹을 장이라고도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저점을 찍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간과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2,000포인트 이상은 좀 무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네. 밑으로는 1,930포인트라는 좀 단단한 지지라인이 형성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는 충분히 가능한 입장이고요. 예, 그런 식으로 네,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전형적인 웩더독 장세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박우신 과장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경기 민감주보다는 아무래도 선물 시장이 흔들다 보니까 좀 중소형주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일단 그렇습니다. 그 2013년의 화두라고 이제 접근을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를 꾸준하게 좀 네. 밀고 있는 편인데 그런 쪽으로는 좀 지수의 등락과도 좀 관계없이 네. 오를 수 있는 업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중장기적으로 화두가 되는 건 사실 저성장과 저금리 시대라는 건데 저성장 시대일 때는 항상 고퍼주들 그러니까는 향후에 성장성이 높은 종목들이 주가가 레벨업이 되는 경향들을 보여왔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작년 중반부터죠. 좀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 업종들이 종목별로 치고 나가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연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종목별로 보면 기관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그런 업종으로 조금씩 피킹하는 전략 뭐 괜찮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김란 팀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팀장님, 내일장은 뭐 1980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뭐 희망을 가졌는데 어떤 종목들, 어떤 업종에서 그런 상승세를 이끌게 될까요? 결국에 지금 시장은 경기 민감 업종들의 장세가 좀 될 것 같은 게 방어주들은 한동안 좀 힘을 많이 썼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힘을 비축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이번 주,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결국에 증시를 1980포인트 이상 혹은 2000포인트 이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업종은 바로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하는 IT 섹터 쪽 아니면 철강이나 조선 업종 결국에 이런 민감 업종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IT 쪽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아직도 연초에는 항상 그 발표를 했었던 설비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질 않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시장에서는 벌써 신제품에 대한 얘기들은 벌써 들려오고 있거든요. 아직 나오지도 않은 제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2월 말 정도에는 어느 정도 설비 투자가 들어가서 하반기나 혹은 상반기 말 정도에는 제품이 나와주는 어떤 그런 사이클들을 봤었을 때 2월 말 안에는 삼성의 설비 투자 계획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런 것들 좀 예상을 하게 되면 IT 섹터들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고군분투했었습니다. IT 섹터 쪽으로요. 아무래도 경기가 좀 불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투자도 좀 줄어들고 그런 측면에서 4분기 실적도 별로 좋지 않았는데 실적이 드디어 시즌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불확실성을 덜고 그동안 이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입성을 하지 못해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힘에 붙이는 그런 업종이 바로 좀 IT 섹터 쪽이 됐었는데 이제는 드디어 한번 차분기 실적을 믿고 수급 쪽에서도 어느 정도 뒷받침돼서 주가가 좀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LG전자 지금 계속해서 돌고 있죠. LG전자,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 저희가 관심군에 좀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 AS도 제가 잠깐 해드리고 갈게요. 네. 제가 이 시간에 그동안 소개해드린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DMS라든지 기아차, ICD, 오로라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딱 안 가고 있는 종목 두 종목 ICD, 오로라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은 이 코너에서 소개를 해드렸고 시장의 변동 상황과 상관없이 아주 좋은 수익률을 기록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너만큼은 꼭 주목을 해주셨으면 네. 좋겠고요. 오늘도 대형 같은 종목은 드디어 듀엘의 목걸이가 상당히 좀 많이 팔린 모양입니다. 사상 최대 영업 실적 그 발표를 내면서 현금 배당도 하게 됐고요. 네. 금일 상한가에 거의 상한가에 근접하는 그 수익률을 좀 기록을 했는데 제가 최초 현금 배당인가요? 최초는 아니지만 최초는 오랜만에 아니고요. 현금 네. 배당을 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상당히 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었고 지금 이 코너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종목들은 제가 엄선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바로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손절을 굳이 안 해도 될 종목들로 꼭 소개를 해드리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포인트들 꼭 체크를 하셔서 내일장에서는 반드시 좀 좋은 종목들로 투자 그 포트폴리오 꾸려 나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여전히 아직도 AMOLED 관련주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설비 투자 계획
나올 시점이고요. 그리고 네. 실적 시즌 마무리 국면에서 실적이 안 좋은 실적이든 좋은 실적이든 오늘도 SFA 상당히 급등을 했고 테라세미콘처럼 실적이 안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일날 10%가 넘는 그 상승률을 좀 기록을 하는 것을 감안을 했었을 때 딱 안 올라가고 있는 종목, 아직도 기지개를 안 펴고 있는 종목이 네. ICD입니다. 기억을 해두셨다가 목표가 16,000원까지 기억을 해두셨다가 수익을 꼭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시장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들은 IT 대형주들,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종목들은 바로 AM OLED 관련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JB스탁이죠. 김남 팀장과 동양증권 마포지점 박우신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